안녕하세요. 저는 70살이 넘게 살아오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오늘은 약간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유산 분배인데요. 돈이 많은 재벌이든 없는 서민들이던 간에 이 자식들 간의 유산 분배는 많은 갈등을 야기했죠. 어느 방법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산을 분배하는 방법 몇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평한 분배. 모든 자식에게 동일한 비율로 나누기.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는 방식은 모든 자식에게 똑같은 금액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자식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균등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식들 간의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살아온 삶의 원칙을 존중하고 자식들에게도 공평함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분배 방법입니다. 공평한 분배는 특히 형제나 자매 간의 사이를 좋게 유지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적합합니다. 유산 문제는 자칫 형제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 동일한 비율로 분배할 경우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에 대해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공정한 결정을 통해 자식들 간의 질투나 오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형제애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려는 의도는 자식들에게 평등한 사랑과 지지를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러한 분배 방식은 자식들에게 모든 자식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식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공평한 분배는 자식들이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며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결정을 따르게 만드는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세 자녀에게 각각 13씩 유산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자녀들은 부모님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므로 형제들 간에 서로 불만이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질 여지가 적습니다. 자식들 모두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고 유산 분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분쟁이 예방되며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자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자식들 간의 불화 없이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에 따른 분배. 각 자식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 자식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유산을 상황에 맞게 차등 배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각 자식의 필요에 따라 분배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모가 자식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배려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식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식을 위해 더 많은 유산을 할당하면 부모의 유산이 자식들의 삶에서 보다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 중 한 명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모가 그 자식에게 더 큰 금액의 유산을 할당하여 자립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식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그 자식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나눠주면서도 자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와 함께 설명을 덧붙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으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각 자식의 필요를 존중하며 부모가 자식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분배의 차이를 둠으로써 자식들은 부모님의 지원을 더욱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러한 배려는 각 자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자녀 중 한 명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장애를 겪게 되었고, 다른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할당하여 그 자녀가 향후에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립이 잘 되어 있는 자녀들에게는 그 사정을 설명하며 분배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자식의 상황을 고려한 분배는 자식들에게 부모님의 깊은 배려와 애정을 전달하는 동시에 자식들 간의 이해와 배려를 북돋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전 증여 생전에 자산을 일부 나눠주기. 유산을 생전에 미리 나누어 주는 방식인 사전 증여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에게 자산을 일부 나누어 주어 자식들이 필요로 할 때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자식들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고 사후의 유산 분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증여는 자식들이 자산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 도움을 줄 수 있어 부모의 지원이 자식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는 자식들이 주택 구입, 결혼 자금, 사업 자금 등 큰 지출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식들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 증여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산을 직접 나누어 주며 자식들이 그 자산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방식은 자식들이 필요로 할 때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부모가 생전에 자식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산의 일부를 미리 나누어 주어 자식들이 결혼자금, 학비, 주택 구입 등에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자식들은 그 재산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재산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는 자식들의 삶에 필요한 시기에 자산을 제공하여 더 큰 의미를 가지며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언장 작성 법적 효력으로 분배 방안 명확히 하기. 유언장은 부모가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어 사후에 자식들이 유산 분배에 대한 다툼 없이 명확한 지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특히 자산 분배에 대한 부모님의 의사를 명확하게 남기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유언장을 통해 원하는 분배 방식을 지정하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부모의 의사를 자식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부모의 뜻을 자식들이 존중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유언장을 통해 자식들이 미리 예상할 수 없는 분쟁을 예방하고 각자 자신에게 할당된 자산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산 분배에 대한 오해나 갈등을 줄여주며 부모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언장에는 각 자식에게 어떤 자산이 얼마큼 주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의도와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며 자식들은 부모님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의 첫째 자식에게는 부동산을, 둘째 자식에게는 현금을, 셋째 자식에게는 주식을 할당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분배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지침이 있을 경우 자식들은 각자의 분배 몫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유언장은 부모의 뜻을 자식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며 자산 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고 평화로운 분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탁 설정. 신탁 회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배하기. 신탁 설정은 부모가 신탁 회사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며 자식들에게 부모가 정한 조건에 맞춰 유산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성인이 되거나 특정 나이에 도달할 때 자산을 분배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자식들이 유산을 한꺼번에 받기보다 일정한 계획에 따라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신탁 설정은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며 자식들이 자산을 신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가 사후에 자산을 신탁 회사에 맡기면 자식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자산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되어 자산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특정 연령에 이르렀을 때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면 자산을 보다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신탁 설정은 자식들이 자산을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자산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후에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신탁 설정은 자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신탁 회사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며 자식이 30세가 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나눠준다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이 재산을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 설정은 자식들이 자산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부모가 남긴 자산이 자식들의 삶에서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상속 조건 설정. 부모가 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분배하기. 상속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은 부모가 정한 특정 조건을 자식이 충족했을 때만 유산을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자식이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 수 있어 자산이 보다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특정 학위를 취득하거나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만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식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부모의 가치관과 바람을 반영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 조건은 자식이 스스로 성취하도록 격려하는 동시에 부모가 남긴 자산을 보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거나 결혼 등 특정 삶의 단계를 마쳤을 때 분배하는 식으로 설정하면 부모님의 유산이 자식에게 적절한 시점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설정은 자식들이 성장을 이루고 부모의 지원을 더 의미 있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첫째 자식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만 50%의 유산을, 결혼 후에는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을 설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첫째 자식은 스스로 학업과 결혼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이루려는 동기부여를 얻으며 부모님의 유산을 자기 발전과 안정된 삶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 조건 설정은 자식이 부모의 바람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부모님의 유산이 보다 목적성 있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게 만듭니다. 7번째, 특별 기부 설정. 일부 유산을 자식이 아닌 사회에 기부하기. 특별 기부 설정은 부모가 일부 유산을 자식이 아닌 사회에 기부하여 자산을 사회적 의미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나 관심 분야에 기여하고 싶을 때 유산의 일부를 자선단체나 비영리기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자식들에게도 부모님의 가치관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자산을 보다 큰 사회적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가 남긴 유산 중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부모님의 가치와 신념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도 이러한 유산 분배 방식이 부모의 뜻임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면 그들 역시 사회적 책임과 나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기부는 부모님의 유산을 통해 더 넓은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식들에게도 나눔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유산의 20%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회적 기여를 존중하며 남겨진 유산이 더욱 가치 있게 쓰이게 됩니다.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자식들도 이 기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유산은 자식과 사회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별 기부 설정은 부모의 유산을 통해 가족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자식들에게도 가치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유산은 자식들에게 남기는 소중한 선물이자 그 가치를 넘어서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유산 분배는 자식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모님의 유산은 단순한 물질적 자산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치관과 사랑을 담은 소중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에서부터 자식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분배, 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까지 유산 분배의 방식은 부모님의 뜻과 철학을 담아낼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남긴 가르침과 사랑을 자식들이 기억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유산 분배를 세심하게 계획하는 것은 자식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산은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님의 바람을 이어받아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유산 분배에 있어 각자의 상황과 가정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한다면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남긴 마지막 유산이 자식들에게 삶의 지혜와 배려로 이어지고 나아가 더 넓은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